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지상렬, AOA의 설현명, 방송인 김소영, 댄스 스포츠 선수 박지훈. 우리 서령과 미나는 AOA로 오랜만에 나오는 거죠. 진짜 오랜만에. 네, 정말 오래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수들은 뭐 신곡이나 내야 나오지 뭐 안 나오니까 음반 팔러 나온 거잖아요. 아니, 1년 전부터 섭외가 됐는데 네. 공교롭게 이때쯤 신곡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어쩜 이렇게 우리 신동엽 씨는 여자들한테 이쁘게 이렇게 포장을 해주냐. 나를 한번 포장해줘봐요. 포장지가 좀 큰 게 필요해요. 사실 뭐 나이를 떠나서 형제가 많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카가 예, 예. 결혼을 예, 예. 조카가 또 아이까지. 그렇죠, 그렇죠. 와우. 지금 그 손녀가 이제 3살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저희 큰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승아가 아이를 낳았어. 네. 누나,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부항 좀 뜰까요? 아니 그게 아니 나도 얼마 전에 손주 봐서 그래. 아 그래. 손주. 얘가 나랑 똑같이 먹어. 이만한 큰 저기 뭐라 그러지 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푼. 거기 들어가서 양푼 들어가서 들어가? 먹어. 예. 들어가서. 걔네 엄마가 나를 닮은 거예요. 사실 부부 고민이 되게 많은데 남편 때문에 혹시 고민이 있으신 게 있을까요? 저는 괜찮은데 오상진 씨가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오상민 씨가? 고생 많이 해가지고 저랑 결혼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뭐? 네. 뭐요? 아니, 제가 좀 아는데 오상진 씨가 음식도 네. 혼자 오래 살아서 잘해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밥 너무 잘해주고 그렇죠. 뭐 청소도 잘하고 약간 웬복이야, 웬복이야. 엄마랑 살 때보다 더 보살핌을 이렇게 아, 그래도 살림 같은 거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늘지 않아요? 안 들어요. 근데 여기 안녕하세요. 부부들끼리 좀 싸우고 네. 또 고민이 많거든요. 부부들끼리 좀 이렇게 좀 치면 서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댄스가 있을까요? 왼손을 제 어깨 위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오른발 뒤로 제자리, 왼발 앞으로 제자리. 그것만 외우세요. 시작. 스텝, 스텝, 차, 차, 차. 스텝, 네. 스텝, 아니, 안 맞췄는데 차, 왜 갑자기 돼? 한 번 더. 네. 스텝, 스텝 안으로 돌까요? 앤 스텝, 스텝, 차, 차, 차. 이런 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부도 있어. 시작! 좋아, 좋아요. 열고, 열고, 열고. 그 세 가지 고민 소개하기 앞서 네. 먼저 만나볼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방송이 나갔는데 애정 표현이 조금 과한 아빠 때문에 너무 화제가 많이 됐죠. 뭐 방송 이후에 가족들 근황은 어떤지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함께 잠깐 만나보시죠. 네. 넣고 냉장고에 넣어. 일단 웃음소리가 들려요. 아 이뻐. 딸들 너무 이쁘잖아요. 셋 딸과. 고민 어떻게 해결됐어요? 네, 됐어? 신경 쓰시는 것 같고 잘해주시려고 더 고민을 노력하시고. 들고 나왔던 큰 딸이죠. 네. 짓궂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매너 있는 아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젊었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빠가 되게 하려고 젊죠? 있죠. 그지? 물질 생겼다. 뭐 한다고? 학교에서 가야금. 이걸 생각 안 했어? 진짜 화목한 집안이에요. 기억 좀 하려고 저런 거. 딸들이 다 너무 예뻐갖고.
우리는 이렇게 화목한데 이렇게 댓글 쓰는 거 보면 그냥 억울하고 슬픈 거. 억울하지. 나는 네가 속상해하는 거 보고 속상했거든. 아. 친구처럼 지낸 아빠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지? 네, 아빠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빠 직업군인이셨어요? 네, 군인이셨고요. 우리 가자, 화이팅! 아, 좋다. 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또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저분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모습과는 달리 기사가 좀 선정적인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댓글 때문에 가족들이 마음고생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3가지 고민이 도착해 있는데요. 어떤 고민들인지 만나보시죠. 여보 이젠 너 가슴 철렁한 남자. 천불납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여보, 이젠 너.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30대 엄마입니다. 제겐 참 혈기왕성한 남편이 있는데요. 자기야, 오늘 어때요? 아이, 나 피곤하다. 그럼 더 좋지. 피곤할 때 애기를 가지면 딸을 낳는데. 남편은 자나깨나 아이 갖기를 원합니다. 문제는요, 우리 부부는 이미 40개월 된 딸, 27개월 된 아들, 7개월 된 딸. 여기 셋이 있어? 이렇게 3명이 있거든요. 7개월 된 딸? 그런데도 우리 남편은요, 넷째 가자. 안 돼. 더 이상 못 낳아. 그럼 당신이 애들 키워. 당신이 애기 엄마잖아. 엄마가 봐야지. 애도 안 봐줘? 결혼 4년 내내 임신, 출산. 애 낳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아이고야. 오늘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약속을 받아내고 싶어요. 넷째는 더 이상은 노요. 네. 소연 씨는 지금 슬아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주변에 아이 있는 분들을 보니까 힘들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준비가 되었을 때 가지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계획을 하고 소연 계시는구나. 씨가 준비되었을 때, 네. 어우, 마음 어쩌게 오상진아, 진짜 마음이 좋아. 총각 때는 본인도 3명을 낳고 싶다고 했었어요. 아.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니구나. 미나와 서련은 뭐 아직까지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떨 것 같아요? 결혼이 현실이잖아요. 정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육아일을 안 도와주고는 사실 또 낳는다는 거는 무리인 것 같아요. 차라리 좀 도와주신다면 그렇죠. 괜찮을 것 네. 같은데 그래도 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시죠. 아이고, 막내가 7개월이면 붓기는 빠진 상태죠, 그래도? 네, 그렇다고 볼게요. 예, 예뻐요. 예. 엄청 소녀 같으세요. 예, 소녀 같아. 셋 엄마라고 생각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이제 매일매일 계속 넷째를 갖자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눈만 뜨면 넷째 같자고부터 시작해갖고요. 아, 눈만 지금 뜨면? 첫째를 낳고 3개월 만에 둘째를 임신을 했거든요. 3개월 만에? 둘째가 돌 때 셋째를 임신을 했어요. 둘째가 돌 때. 급하네, 남편이 급해. 네, 5살, 3살, 7개월 됐는데 피곤한데 계속 새벽에 애들 재우고 넷째를 가지면 딸이고 이제 평일에 힘이 날 때 애기를 가지면 아들이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들어주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주말에 이거 없을 때 나면 딸이 나오겠네. 아니,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땐 그만큼 그 부부 사이가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요. 좋지도 않은데? 네,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신랑이나 저는 이제 피임이 몸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힘드니까 제가 신랑을 피해 다녔어요, 계속. 남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네, 신랑도 안 하고 저도 안 하고 이제. 네. 아니, 그게 거기서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러면 맨날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고 나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열불이 나서 그래요. 뭐가 건강에 안 좋아진다면서. 제 애기들이요, 둘째, 셋째가요,
한 방에 생겼어요. 한 방에 생겼어요. 저희가요. 아이고. 아이고야. 원래 자녀 계획이 몇 명이셨어요? 이제 결혼 연애 때부터요. 신랑이 넷째까지 원했어요. 원래 네. 큰애랑 둘째가 연년생이다 보니까 셋째는 2, 3년 뒤에 낳을 계획이었는데 테스트를 했는데 둘이 나와가지고 또 두 줄이야. 신랑 앞에서 임태기를 던지면서 울어버렸어요. 진짜.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뭐 지난 얘기니까 테스트기에 딱 줄이 이렇게 딱 생기잖아요. 네, 그때 네, 네. 어떤 느낌이었는데요? 아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양육을 했으니까 해봤으니까 예. 산후 우울증? 네. 그 겪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도 되게 심하실 것 같아요, 사실. 못된 말로 자기야 나 우울증 걸려서 나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막 그런 말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 힘드셨구나. 이게 겪는 사람은 맞아. 참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남편이? 하나 키우나 둘 키우나 세 키우나 네 키우나 같다는 거예요. 아유, 안 키워봐서 모르는 거지. 아무 소리 못 했겠네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그만 자기가 키워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애기 엄마는 자기니까 자기가 키워야지. 어이구야. 그리고 애들이 엄마만 찾으니까 엄마가 키워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남편이 하나도 안 도와줘요, 애 키우는 거를? 모임이 많아요. 모임? 네. 모임? 진짜, 예. 네, 애들 좀 봐줘 하면 진짜 눈으로만 봐주는 거예요. 눈으로만 봐줘.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애들이 또 아빠 왔으니까 반갑잖아요. 그래서 아빠 놀아줘 하면 핸드폰 보여주고 자기는 피곤하다 누워버리거나. 지금 하네, 남편이. 그러면 아내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얘기해 주실래요? 하루 일과가요? 예, 아침에 이제 몇 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7시에 기상을 하면 딸내미를 유치원을 보내야 돼서 씻기고 둘째 어린이집 보내야 되니까 씻기고 모유 수유하고 빨래하고 다 쓸고 닦고 셋 다 씻기는데 1시간 옷 입히고 머리 말리고 로션 바르고 1시간 9시에는 재워서 이제 그게 일상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언제 밥 먹어요? 그러니까 밥도 요 근래 이제 안 먹고 간단하게 애들 과일 줄 때 있잖아요. 한두 개 집어먹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제일 큰 스트레스는 계속 함께 해줬으면은 사실 넷째도 가져볼까 좀 힘들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맞아. 전혀 도와주질 않고 무책임하니까 갖기 싫은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애들 아빠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예. 안녕하세요. 예. 세상 착하게 생겼네. 아내분의 고민은 이해가 돼요? 저는 고민이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이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태명도 다 지어놨어요. 이제 첫째는 풍당이, 둘째는 퐁퐁이, 셋째는 당당이, 넷째는 퐁당퐁당이 지금 생겨야하는데 근데 아내 입장에서 진짜 돌을 던지고 싶네요. 근데 왜 넷째를 꼭 가져야 되는 어떤 뭐가 있어요? 제가 이제 또 태권도 선수 생활을 좀 했어요. 선수 생활을 좀 이렇게 숙소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럿이 있는 게 좀 굉장히 남들 보면 좀 부럽고 했거든요. 지금 같은 패턴이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사자나 호랑이도 아니고 그냥 애 키우고 엄마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또 부모의 역할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제가 본업이 이제 태권도 관장이에요. 관장하고 이제 오전에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 보험도 하고 있거든요. 제 역할도 있고 와이프 역할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서로가 희생이 좀 필요하지 않냐. 아니 근데 이 사정에 맞게 예를 들면 조금 이따가 좀 계획을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막 그냥 눈만 뜨면 그걸 왜 이렇게 급해요 왜? 저희 주변에는 새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힘들다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이 뭐예요? 새똥호예요? 뭐예요? 왜 이렇게 새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 태권도 무슨 팀을 만들고 싶으신 계획은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니에요. 넷째가 딸이면은 또 도전하실 건지. 넷째가 딸이면은 또 도전하실 건지. 네. 아니
저는 딸도 상관없거든요. 쌍둥이면 더 좋고요, 저는. 쌍둥이면 더 좋고요, 저는. 아내의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낳을 때 다 옆에 있었어요. 예. 근데 저희 와이프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진통이 오잖아요. 좀 남들에 비해 좀 빨리 출산해요. 한 시간 안에 다. 아이, 그 너무 합리화다. 별로 안 아팠었다 이거예요, 진통이? 남편이 볼 땐? 안 아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남들에 비해 이렇게 건강하고 예. 빨리 출산하니까 예. 정말 네. 쉽게 낳으셨는지. 아니, 절대 그렇게 안 났고요. 네. 첫째하고 둘째를 무통주사를 못 맞고 낳았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 무통주사는 이제 허리 척추에다가 관을 꽂고 주사를 주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 주사 주입이 안 됐어요. 무통이 안 되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진짜. 그럼. 그래가지고 제가 소리 지르면서 자기야 나 진짜 이러다 쇼크 올 것 같다고 나 수술 시켜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걸 옆에서 다 봤어요. 봤어요? 네, 봤는데도 봤어요. 네. 봤는데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 우리 와이프 애기 쉽게 낳아요. 우리 와이프 애기 쉽게 낳아요. 안 힘들어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출산 입학했을 때 그 고통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데 그 고통 안에서는 이제 짧았어요. 그거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아니 그 고통의 시간이 다 포함된 거지. 그 낳는 순간이 짧았다고 그 순간 짧았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저희 어머님도 저를 이제 낳을 때 그 출산의 고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의 이 머리로 벽을 뚫고 나가야지 아이가 나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이 아빠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애기는 낳으면은 알아서 크는 줄 알아요. 아유, 그게 아니야. 저한테는 생활비 60만 원을 주면서 이걸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5 식구 생활하는데 애까지 포함해서 6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60이 모자라서 이제 둘째 기저귀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야 주니까 기저귀가 없으니까 입금 좀 시켜줘 했더니 저번 달에 입금했잖아. 아껴서 좀 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비싼 거잖아, 그게 사실 돈 얘기가. 저는 이제 외벌이다 보니까 남편이 얘기해, 괜찮아. 남편이 번 돈이니까 저는 말을 못 그렇지. 하는 그게 치사한 거죠. 거거든. 제 돈이 아니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도 그 안에 그것도 포함해요? 60만 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와. 그것도 포함해. 60만 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와. 제가 좀 경제 신문 같은 좀 봐요. 보면은 그 조금 재테크 하는 사람들이 보면 하루에 2만 원 생활하기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살다 보면 아이가 기저귀를 2번 쓸 수도 있고 3번 쓸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단 이제 말이죠. 그런 부분은 제가 또 해주죠. 그런 부분까지 안 해주면 말이 안 되고 같이 아껴 쓰다 보니까 제가 참 신혼 때 이제 월세 살이도 했고요. 아파트도 이제 또 분양도 하고 받고 그랬거든요. 아니 지금 미나 같은 경우는 AOA 신곡 나왔다고 예. 빙글빙글인가가 좀 선전하러 나와서 막 상기된 얼굴로 나왔다가 지금은 소원을 입히고 싶은데 얼마나 아팠을까? 무통이 안 되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지금 둘이 어떻다고요 머리 상태가? 머리가 빙글빙글하네. 생활비도 부족하니까 밖에서 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유치원 교사를 했었어요. 잘하실 것 같아. 따뜻해. 그래서 이제 첫째 낳고 유치원으로 복직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유치원 복귀는 못하고 이제 택배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자주 아프다 보니까 자리를 비운 날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만 나와라. 네.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셋째가 생겼어요. 신랑 체육관에서 이제 조금이나마 그렇게 도와줬거든요. 2시까지 출근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막둥이란다. 유치원 둘째 잠깐만. 서러워서 자기가 너무 벅차서 부담스럽고 제가 이제 2시까지 출근을 하는데 이제 집안일 하다 보면 좀 30분 늦을 때도 있고 그럼. 20분 당연하지. 늦을 때도 있잖아요. 저한테 네가 늦게 와서 상담 놓쳤잖아. 왜 늦게 왔어? 이렇게 저한테 타박이 서럽게 안 되는 한 거예요. 또 왜 그랬어? 아내분이 남편분의 일까지 도와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끔은 또 막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놀러 갈 때가 있어요. 막 오늘 빠지면 안 돼.
그러면 그런 말 들으면 이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잠깐만요. 친구 만나는 게 뭐가 잘못인지 당연한 거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남편분은 모임이 아까 되게 많다면서요. 모임 다 얘기해요? 네, 다 해봐. 다 해봐. 얘기해봐요. 많아요? 한두 개 아니에요? 우선 축구 모임이 있어요. 네. 축구는요, 로코, 제이비, 송천, 이누, 축구만 TMC. 아니 축구를 직접 하는 모임이에요? 네, 그게 5개 이렇게 많아요? 네, 5개 있고요. 아니 뭐 본인이 뭐 여기서- 피파야 뭐야. 잠깐만요. 여기서 뜻이 아닌가 봐요. 축구 모임만 5개. 5개 있고요. 자. 전북 발차기 모임 있고요. 방범대 돌고요. 친구들 동창회 가고요. 친구 동창회. 지금 8개. 8개 있어요. 8개. 그 또 무슨 모임 있어요? 끝이야? 얼마나 많으면은 잠깐 좀 물어보겠어요. 예, 아내분이. 예. 총 9개라고 지금 작가는 얘기하는데 하나가 안 나왔네. 영생고 고등학교 했는데 자, 남편 뭐가 빠졌어요, 지금 모임 중에서? 예, 지금 9개 말했고 태권도에 지우예까지 10개. 아, 진짜 한 달에 한 번만 모임 나가도 그냥 10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10번 나가는 거지, 한 달에. 두 번 모이면 20번 한 번씩만 나가는 거고. 남편이 모임 나가면 보통 몇 시에 들어와요? 새벽 2, 3시에는 들어와요. 거실에서 뻗었는데 퍼즐 매트하고 거실장 사이에다가 오바이트를 했는데 다이스! 그때가 둘째 만삭이었거든요. 그래서 멋진 치안 태교하셨군요. 아주. 그렇게 매번 그 힘들 때 챙겨주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 맞아. 아니에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고 오게끔. 다음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럼 자기는 나 기억 안 나, 자기야 이러고 있어요. 아까 이거 하던 거? 아니, 모임이 이렇게 많으신데 꼭 모임 그 술까지 꼭 이렇게 마셔야 되는지. 이 술자리에 형님들이 꼭 저를 막 불러내요. 저 없으면 재미가 없다고 제가 좀 이렇게 분위기도 좀 띄우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형님들이 더 중요해요? 이제 와이프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왔고 뭘 잘해와? 잘해왔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저도 많이 도와주거든요. 지금 많이 제가 도와주는 부분이 좀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솔직히 대화를 많이 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 들어가면 맨날 밤 10시고 뭐 씻고 자면은 이제 다음날 아침에 또 애들 또 케어하고 같이 케어하고 하니까 뭘 잘해줘요? 주말에는 항상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또 아이들 뭐 씻기는 거랑 있으면 다 항상 제가 또 씻기려고 하고 주말에는 무조건 남편이 네. 해줘. 자, 한 달이면 주말이라고 했잖아요. 8번 아니에요? 8번이면 몇 번 정도 아이들을 다, 3명의 애들을 다 시켜주시나요? 6번 정도는 시키는 것 같아요. 6번 정도는 시키는 것 같아요. 어이가 없어요? 제가 시켜줘 얘기를 해야 시켜주는. 부탁해야지. 네. 그래도 주말에는 거의 항상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요. 겨루기나 심사 같은 거 있으면요. 맞아. 타 지역으로 1박 2일을 가야 돼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네, 이제 야유회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모임에서 야유회. 그러면 그것도 또 1박 2일로 가는 날도 있고요. 오늘 전주에 아는 형님들도 나오셨대요. 지인들이. 그래요? 예. 예, 예. 지인들 만나보자고요. 아, 그 모임 주변에서는. 형님들? 예, 예. 후배가 넷째 갖고 싶다고 하는데 넷째 갖기 위해서 좀 모임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도와줄 의향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도 넷째를 원하기 때문에 예. 여기가 잘 돼야지만이 저도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근데 후배가 자체가 조금 유머도 많고 부침성도 좋고 술도 잘 먹어. 남자들 세계에서 또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인기가 없어. 저 옆에 분들은 어떤 분들? 사촌 여동생. 사촌 여동생.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번 어때요? 사촌 언니의 고민 다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고민이죠. 저는 막 1000% 1000%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언니가 연락하고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진이야, 언니 너무 힘들다. 진짜 애들 빨리 키워놓고 여행도 가고 싶고 혼자 어딘가 가고 싶다. 근데 형부는 그걸 몰라요. 힘들어하는 걸. 전혀 몰라요, 진짜. 주말에는 많이 도와주신다는 본인이 피력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자기 의사예요. 그냥. 자기만의. 본인의 생각. 아, 본인 생각? 남편은 어때요? 저도 고민이죠. 이게 넷째를 갖는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같이 있으면은 밥 먹을 때나 이렇게 하면은 아내한테 오히려 더 시키거든요. 아, 나 오늘 국수가 땡긴다. 국수 좀 끓여와라. 국수 좀 끓여와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시키더라고요. 아내 혼자도 참 서글프고 힘들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애들이 우선 하나가 아프면 셋 다 아파버려요. 같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내는 아프니까 안아줘야겠는데 내 몸은 마음대로 안 움직이지 아파 죽겠지. 근데 오빠는 또 마침 축구회가 있었던 거예요. 축구회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언제 와? 했더니 자기야 여기 형님 딸이 노래하고 춤춘대. 혼자 그게 뭐야? 신났어? 신난 거예요. 자기야 남의 새끼 볼 시간에 우리 집에 와서 내 새끼나 좀 보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카톡이 하나가 왔는데 그 딸내미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걸 동영상 찍어서 저한테 아이고, 보낸 속이 거예요. 있는구나. 제가 볼 때는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아, 맞아, 남편이. 맞아. 이렇게 착하고 나름대로 따뜻한 가부장적인 남편이에요, 그냥. 따뜻한 가부장적인 남편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런 일상이 반복되면 절대 안 낳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짊어질 수 있을 때, 좀 젊었을 때라도 이렇게 하나 더 나서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힘들 수밖에 없죠. 어떻게 편하겠어요. 근데 한 10년 후면은 진짜 남들보다 저희가 더 훨씬 웃을 날도 많고 10년 후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행복해야지. 지금도 굉장히 행복해요, 저희. 지금도 굉장히 행복해요, 저희. 남편은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는 안 행복해. 와이프도 원래 행복해야지 아이들 보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하고 오늘은 정말 내가 이 사연 하면서 그래 속에 있는 말 하지 말자 속에 있는 말 하지 말자 그냥 그래 자기들이 삶이니까 내비두자 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속상한 게 셋째 얻고 둘 잡고 넷째 낳았어. 넷째는 어디다 끼고 얘 엄마는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등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얘기만 해줘봐. 제가 같이 가야죠. 언제가 지금 축구하고 있는데 축구 모임 있고 태권도 모임인데 언제 가냐고 말을 해달라고. 영장이랑 한번 겨뤄볼래요? 아니 오늘 애들이 나왔어요. 애들이. 애들. 우리 애들 이름 불러봐요. 첫째가 이름 좀 불러봐요. 서윤이. 서유리. 서유라 이름- 진아 서희야. 엄마 있어, 엄마. 엄마한테 와요. 아빠도 서 있어요. 이거 봐. 엄마랑 아빠. 둘째. 아주 귀여워서. 엄마 저기 있네. 엄마. 이쁜 것 좀. 얼굴 타네. 얼굴 타네. 이렇게 얹고, 엄마 이렇게 얹고. 자, 엄마 이렇게 얹고. 큰애 잡고, 둘째 잡고 병원 가는 거지, 이렇게. 네, 애기 이거 앞으로. 한번 잡아. 엄마 손 잡아. 엄마 손 잡아. 이렇게 해서. 엄마 손 잡아. 엄마 손 잡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고. 넷째 어떻게 자꾸 병원 가냐고. 건널면 어떻게 건너야 되냐고. 축구하고 싶냐고, 이 상황에. 자, 이렇게 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금. 아빠한테 갔다. 아빠 볼래요, 다? 세 명 다 볼 수 있어요? 세 명, 예. 세 명 아빠한테 가자. 응. 아빠한테 가자. 아빠한테 가자. 아빠 준이 가고. 자, 셋이 혼자 봐봐봐. 어떻게 할 거야? 자, 어떻게 할 거야? 나 넷째야. 어떻게 할 거야? 나 어떻게 할 거야? 아빠, 나 어떻게 할 거야? 나. 혼자 벅차죠, 등판에 솔직히. 1호, 2호, 3호 써 있어요. 셋이 잡아보니까 1호, 벅차죠. 2호, 3호. 그래도 또 애들 보니까 이쁘긴 하네.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 그냥 애들만 봐도 행복해요. 행복한데 너무 애들한테 미안한 게 많으니까. 뭐가 제일 미안해? 세 개만 얘기해봐요. 셋째가 생겨버리니까 또 첫째가 밀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아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많이 안아주고 많이 이뻐해주고 그리고 첫째한테도 더 많이 사랑도 더 해주고 싶은데 자꾸 넷째를 낳자고 하니까. 그럼 이거 어때요? 3년 동안
정말 어떻게 하는지 쭉 아내가 보고 남편이 이렇게까지 달라졌으니까 넷째를 한번 그때는 가져보자 하면은 그때 아내한테 선택권을 줄 수 있어요? 아, 그럼 좋지. 아, 예. 저는 그렇게라도 하면 와이프가 괜찮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고. 자, 끝으로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자기야, 나 애들 셋한테 많은 사랑 줄 수 있게 그만 낳자. 저기 애절하다, 애절해. 아우, 야. 만약에 오늘 약속을 하면은 제가 대한 비뇨의학과 홍보대사거든요. 제가 부탁해서 정관 절제 수술 제가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마음이 바뀌면 다시 또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지상렬 씨부터 갈게요. 고민이다 아니다. 이건 무조건 고민입니다. 저도 당연히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완전 고민인데요. 어쨌든 일단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신 거잖아요. 아내분의 행복을 생각해서라도 좀 의견을 존중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번 계기로. 저도 고민이다 한데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아이가 없는데 제가 와이프랑 한번 싸웠을 때 울면서 제 와이프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내가 아닌 이 사회에서 그냥 사랑을 받고 싶은 여자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아보다는 한 여자로서 좀 이렇게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여러분 스위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고민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눌러주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심각하게 한 거는 진짜 솔직히 좀 몰랐고, 이제 우리가 지내면서 앞으로 한 3년 동안 또 내가 한번 노력하고 혹시라도 그 3년 후에도 정말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은 말하면 나도 과감하게 포기할게. 제가 그거를 제안한 거를 받아들이면 아주 깔끔해요. 신동엽 씨의 제안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니,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주에 있는 형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예. 형님들 다 지금 방송 잘 보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모임자에 좀 참석 안 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아유. 자, 과연 몇 표나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자, 100표 넘어갔나요? 아, 넘어갔죠. 넘어갔죠? 자, 200명 중에 몇 표? 144, 153. 153! 한 남자 때문에 매일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라면서 사연을 보내줬습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쿵쾅거리는 30대 여자입니다. 네, 여기 경찰서인데요. 저희 남자분이 정신을 잃으셔서요. 네? 여기 병원인데요. 지금 빨리 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술만 마셨다 하면 깨지고 다치는 아빠 때문입니다. 아이고야. 여기저기 멍들고 까지는 건 기본이고요. 최근엔 만취 상태로 주차된 트럭에 얼굴을 박아서 뼈가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요. 아이고, 야, 여기 깨맸더니 이거 눈도 막 근지럽고, 아이고, 냄새도 뭐 맛도 못 느끼겠다. 아유, 이거 어떡하지? 예, 아유, 형님, 예, 어디요? 아이, 막걸리 좋죠. 아이씨, 갑니다. 아이고, 아픈데. 그 난리를 치고도 전주 아빠처럼 술을 드시러 또 갑니다. 전주 아빠는 잠만 자는데. 탕탕탕 찡그라. 제가 하도 답답해서 밥상까지 엎어봤지만 아빠는 이 나이에 뭐 이 정도 안 먹는 사람이 어딨어. 넌 신경 끄라고. 더 걱정인 건 2년 전 제가 결혼을 하면서 현재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데요. 홀로 남아서 이 모든 걸 감당하실 엄마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아버지 제발 술 좀 멈추게 해주세요. 네.
가수에 대한 사연이 이게 이제 좀 단골 고민이긴 한데 사고가 나니까 일단은. 계속 다치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이 딸이 밥상을 엎었네. 네, 딸이. 어떤 상황에도 밥상 엎는 건 아니라고. 어떤 상황에서 밥상을 엎는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그냥 없는 다 먹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어때요? 아, 저도 사실 술버릇이 크게 없는데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회장님께서 저희 콘서트 끝나고 아, 미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힘드냐? 우리가 더 힘들다. 귀엽다. 근데 기억이 사실 안 나요. 귀엽지. 그래서 그 뒤로는 저도 좀 자제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야. 아니 그렇게 좋은 좀 거지. 그럼 귀여운 귀엽지. 주사들은 사실 보기 좋아요. 민경훈 씨가 네, 웃어. 진짜 귀여워져요. 평소랑 다르게 좀 어느 정도 많이 먹으면 형 나 많이 취했어. 뭐 이러더라고요. 소영 씨는 어때요? 저는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주 이 브랜드별로 맛보면서 다 분별할 수 있는 얼굴이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대학생 때 우와. 이제 많이 그때는 이제 젊으니까 많이 마시잖아요. 그 브랜드별로 다 알아요? 이제 이 컵에 따라 놓고 이렇게 먹으면 아 이건 맑은 거구나. 이거는 뭐 초심이구나 이렇게. 저 정도로 감별할 정도면 간이 벽돌인데. 그래요? 딱딱해져요. 일단 따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술만 드셨다면 다쳐서 오신다고요? 뭐 무릎이나 팔꿈치, 뭐 얼굴 막 다 까져서 오는 거는 거의 기본이시고. 자꾸 넘어지시는구나.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4층 빌라예요. 근데 계단 이제 올라오시다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정신을 잃으신 적도 있고 재작년쯤에는 통유리 상가 네네, 그때 거기 있는 쪽으로 이제 넘어지셨는지 그게 이제 유리가 다 깨져가지고 이제 유리가 다 깨져가지고 이제 팔에 다 박히었는데 그러고 이제 응급실을 갔는데 수술을 바로 받으셔야 되잖아요. 취한 상태여가지고 수술이 안 돼? 네, 수술이 안 되니까 맞아. 마취가 안 이게 깰 때까지 대기를 하다가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을 받으신 적도 있고 그러니까 유리값만 또 더군다나 물어줘야 되잖아요. 한 200만 원 정도. 아우, 큰 차인가 보다. 물어주고. 최근에는 또 점점 걱정인 게 이제 좀 강도가 업그레이드가 자꾸 돼요. 나 트럭. 네네. 주차돼 있는 트럭인데 이제 모서리 있는 부분에 얼굴을 이제 넘어지면서 박아가지고 이제 미간 뼈가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수술도 아니고 두세 번 정도 수술이 이제 진행이 됐고 한 달 동안 입원하시고 퇴원을 하셨는데도 또 똑같으신 또 친구분들 만나러 또 그래도 나가시고 다치면 좀 줄이시거나 안 드실 텐데. 그럼 지금 지금 현재는 부모님만 딱 두 분이 사시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이제 결혼하면서 경기도로 제가 넘어오고 남동생도 이제 직장 때문에 군산에 살고 있거든요. 제 엄마 아빠가 전주에 살고 계시고 전주? 전주분이에요? 전주? 전주분이에요? 아버지 모이는 몇 킬로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다 엄마가. 다 엄마 혼자서 감당을 아유, 하셔야 엄마가 제일 되니까 힘들겠다. 진짜로 동생이랑 저랑 엄마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혼하라고 두 분 자식이 이혼하시고 그런 말까지 했어. 상혼 이혼하시라고. 네네. 오직했으면. 그랬더니 이제 또 뭘 하세요? 엄마는 아니 남자가 나이 먹어서 혼자 되면 아이고, 거짓말 또 된다고. 아버지 생각하셔갖고. 니네 아이고. 아빠인데 어떻게 그러냐 이제 그러시면서 안녕하세요에 이렇게 사연을 보낸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제작진한테 들었는데. 사연이 이게 술 때문에 저번에도 나온 거 봤는데 금주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방송을 했죠. 네네네. 그걸 보시고. 네 그거 보니까 그래도 저희도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 사연을 보내게 됐거든요. 잘하셨어요. 어쨌든 아버님도 뭐 오늘 이렇게 나오신 거 보면은 어느 정도 마음을 좀 굳게 먹고 나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버님, 이 따님이 이렇게 저 고민 많이 하는데 이해되실 거 아닙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죠. 예. 그럼 좀 이야기 좀 들어주시지. 이렇게 잘하셔요, 아버지. 이해가 되면서도 지나고 나면 또 옆에 부르는 사람들 유혹을 못 부리셔가지고
드실 때마다 다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술 많이 먹으면은 자주 넘어지고 저 얼굴이나 이런 데를 끼끼고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잘 나서요 제가. 뭐, 이 상처가 금방 난다고요? 예, 금방 나서요. 울버린처럼 울버린처럼 울버린. 술을 드시면 얼마만큼 술을 드시고 주량. 하시는 거예요? 주량. 기분 좋게 먹으면 소주 2병도 먹고. 기억 날 때까지 기분 먹는 좋을 게 2병? 아니 한 병 먹어도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술을 잘 드시네. 그때 컨디션에 틀리는 것 같아요. 아버님 죄송한데 그 미간 쪽 자세히 한번 보도록 어느 부분이에요,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쪽이 이마 쪽에 이마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 아버님 말씀대로 진짜 상처가 금방 아무시네. 진짜로 생각보다. 아버님이 아까 뭐 일찍 다 아무는 편이라고 해서 말도 안 돼. 근데 진짜로 다 아물었어요. 애매해졌어요, 지금 분위기가. 팔도 다치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팔은 이제 그 아까 딸아이가 얘기했던 유리에 찍혀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디서 어떻게 다친 건지 아버님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이제 사소한 것은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빨리 나서버리니까. 근데 이제 크게 다친 것은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정신이 잃은 것은 이제 기억이 안 나죠. 트럭은요? 트럭에 빡 박으신 거. 부딪힌 순간은 생각이 나는데 그 뒤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면은 사실 잠깐은 술을 끊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셨어요?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자주 해요. 근데 안 자주 되시는 하는데 거구나. 근데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건 아니구나 좀 줄여야겠다. 안 돼, 안 돼. 근데 따님이 약간 좀 충격적인 거지만 밥상까지 아버지 앞에서 엎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야 내가 내 딸을 위해서 이제 끊어야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 싹 잊어버리게 돼요. 일단은 밖에 나가면 안 잊어버려요. 사실은 누구보다 마음고생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분이 이제 어머님일 텐데 어머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쳐서 오실 때마다 어떠세요? 뭐 얼굴 다쳐갖고 왔을 때는 네. 진짜 머리에 누가 등기로 나를 한 대 어. 때리는 것 같고 또 막상 수술해갖고 나온 사람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면서 밉죠, 얄밉죠. 이럴 거면 뭐하러 깨어났냐.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런 말까지 했는데 안 고쳐져? 예, 똑같아요. 그냥 도로함이 타버리죠 뭐 맨날. 딸이 결혼한 후에는 딸한테는 연락을 그때 잘 안 하시죠? 딸한테 연락하기가 좀 창피하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어차피 보고 자랐으니까 괜찮은데 남의 식구잖아요. 안 좋은 거 안 보이고 싶으니까 연락하면 저도 또 지 남편한테 얘기하면 저는 또 얼마나 남편한테 살겠어요, 솔직히. 확 와닿네요, 어머니. 확 와닿아요. 네. 1년 365일이면 한 며칠을 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480일 같아요. 아버님은 진짜 길게 사시는구나, 1년을. 네. 그럼 아버님이 다른 술버릇이 좀 있으세요? 술을 드시면 저희가 4층이라고 했잖아요. 네. 1층에 딱 문 열고 들어오면서 불러요. 여보! 뭐 네. 이리 오너라. 네. 나 기분 좋아서 안 되는데! 네. 나 좀 데려와! 네. 뭐 운전하고 데리러 오라고 하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그거는 밥 먹듯이 하죠. 밥 먹듯이. 제가 일을 하니까 일이 늦게 끝나면 집에 오면 어떨 때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나 여기 어디 뭐 막걸리집인데 나 좀 데리러 오면 안 돼요 이래요. 그냥 택시 타고 오세요. 그러면 택시가 잘 안 잡히고 나를 데리러 와. 이래서 가면은 갑시다 하고 나오면서 3분이 드셨으면 2분 모셔다 드려야 되죠. 다 모셔다 드리고 나중에 집에 가는 거야? 네. 아이고. 근데 어머님 일이 늦게 끝난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무슨 일 하시나요? 제가 마트에서 근무해요. 아유, 고생하시네. 거의 20년 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좀 시간이 무료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비에 생활에 보탬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애기 아빠가 총각 때서부터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쓰는 위주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결혼해도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생활비 안 보태세요, 아버지를 그럼? 네, 그래서 그냥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써요. 응? 이제 어머 제가- 저기 우리 전주 전문분들은 60은 주는데 아예 안 주신다고? 어머 60도 안 줬다고요? 옛날에는 제가 남들처럼 월급 봉투를 받아보고 싶어서 제가 부탁했어요. 어느 날은 한번 주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한번 열어봤더니 53,000원 들어있어요. 에? 53,000원 들어있어요. 에? 53,000원. 그거 한 번 따기고 없어요. 그 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따님이 있는데 아드님도 있다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쭉 양육비라든가 이런 건 어머님이 다 하신 거예요? 같이 했겠죠. 이제 힘들다고 하면 한 10번 얘기하면 한 번 겨우 주고. 마지못해서 한 번 주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등록금 될 때가 제일 힘들었죠. 그러니까. 와. 등록금 둘이 한꺼번에 대학 갈 때는 이제 이모한테 손도 빌려보고. 그럼 지난번에 유리 200만 원. 그 200만 원은 아버지가 냈겠지 설마, 그래도 설마 아버지가. 어머니 아니지? 아버지가 냈겠지. 그래도 양심은 있지. 그럼요. 그런 건 내야죠. 제가 사고 나서 병원비나 이런 것은 변상은 다 제가 해요. 아니 딸이 얘기해 줘봐요. 거의 다 엄마가 하시고 보험 이런 것도 알아보고 하는 것도 다 엄마가 하시고 그러니까 아빠가 거의 엄마한테 많이 막 미루시는 편이에요. 다 부탁하고 모든 걸 엄마한테. 부탁하고 당신이 좀 알아봐. 당신이 좀 해줘. 변상 누구 돈으로 했냐고. 유리창. 2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엄마가 어머님이 하셨어요? 네. 아버지도 더 민망하신가 봐요. 거짓말까지 하는 거 보면. 유리창까지 어머니가 되셨네. 아버지 얘기 좀 해봐요. 어떻게 평생을 엄마가 벌어서 생활비를 했대요? 예? 생활비? 아니 어째 안 줬대요? 마음에 걸릴 텐데. 아버님 그 돈 술값으로 쓰신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 보면? 예, 저도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아버지 개인적으로? 폼도 들어가야지, 뭐 경주사비도 내야지. 그렇죠. 술도 먹여야지, 담배도 피야지. 아이 그렇죠. 아이고 아버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결혼은 뭐라 했디야? 혼자 다 쓰지. 딸 입장에서 20년 동안 계속 어머니가 힘들게 그러시는 거 보면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엄마가 건강 상태가 좋으시면 더 괜찮을 텐데 지금 관절이랑도 안 좋아서 팔을 많이 움직이고 하시다 보니까 여기가 연골이랑 이런 데가 다 닳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뼈주사 맞고 이렇게 그렇게 버티면서 일을 하시고 뭐 무릎이나 이런 데도 안 좋아서 지금 계속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실 때도 불편해하시고 관절염. 네. 그리고 일하시다가 회의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 마트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근데 실신했다고. 실신이요? 네, 이제 엄마 친구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병원 간 적도 있고. 건강 뭐 영양이나 이런 거. 정신을 놓으셔가지고. 픽. 네, 그냥 저희는 서서 이제 많이 의논하잖아요. 픽. 네, 그냥 저희는 서서 이제 많이 의논하잖아요. 네, 미팅하는 중에 그냥 쓰러졌대요. 아니 왜 설현 씨가 지금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니 그냥 뭐가 그렇게 속상해요? 얘기 듣는데도 답답하고 그래요? 할머니 생각이 좀 할머니 생각이? 왜요? 할머니 왜? 그냥 좀 아프요. 설현이는 할머니가 키워줬어요? 어렸을 때는 네. 할머니랑 많이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도 일하시느라 많이 편찮으셨고 그랬어요? 네. 아이고 우리 설현이 그냥 우니까 그냥 신동엽 씨가 쩔쩔매네. 나도 우리 할머니 생각에 눈물. 눈물 나요? 예. 먹어요. 예. 참 그래요. 왜 그냥 우리 엄마도 그렇고 설현 씨네 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늘 자면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내일 눈을 안 떴으면. 내일 눈을 안 떴으면 너무 고단하니까 너무 삶이 고단하니까 힘드니까 눈을 안 떴으면 아버지는 지금 여기서 오늘 바뀌지 않으면 아버지 평생 그냥 그렇게 사실 거예요. 어때요? 어머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제가 너무나 신경 안 쓰고 무관심했던 것 같은데 자기 몸이 아프면은 자기가 그래도 먼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어머. 근다고 해서 남이 하실 수는 없잖아요. 남이라니요, 아버지. 남편인데. 어머님, 근데 많이 서운해요? 아니면 지금은 그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서운한 것도 사실 잘 못 느끼세요? 솔직한 심정은 엄청 서운하죠. 당신 하나 믿고 왔는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얘기도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포기하지 않으면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제 스스로가. 그래서 지금은 포기한 상태다. 네, 그냥 살아요, 그냥. 아버님은 별 그렇게 잘못했다고 느끼지는 못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그죠? 아니요. 느끼죠. 뭐 어떤 게 느껴요? 모든 것을 여기서 이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다 잘못한 것 같아요. 사이가 아버님처럼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할래요? 왜? 사위가 친구들하고 술 먹을 때 딱 계속 오라고 하고 술 픽픽 먹고 넘어지고, 다치고 예.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사이는 어떡하죠? 아니,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용서 못하죠. 용서 못한다고. 근데 왜 스스로는 용서를 그렇게 해요? 사위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러진 사위는 아니네. 아내가 친정아버지 걱정하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럼요. 저희 장인어른이 술만 안 드시면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그렇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전화로 아버님이 다치셨다는 소리 들으면은 저도 많이 안타깝죠. 그 사위 입장에서도 아버님한테 좀 서운할 때가 있겠어요? 네, 없다고는 못하죠. 뭐 어떤 점이요? 결혼하기 전에 아버님이랑 했던 약속이 있거든요. 저희가 멀리 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꼬박꼬박 이제 아버님 찾아뵙겠다고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여태까지 그 약속 계속 지키고 있거든요. 한 달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시면 어때요? 점심에는 저희랑 같이 식사는 하세요. 네. 그러고 이제 저녁 되면은 친구분들 전화 받고 또 나가시고. 또 나가시고. 그러면 혹시 아버님께서 다치시는 거 말고 또 다른 술버릇도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가족들한테 좀 잘 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왜 여기 물컵이 없어? 뭐 이 정도 아니에요? 아이씨가 기본이죠. 네. 근데 술 안 드실 때도 그래요? 안 드실 때는 말수가 거의 없으세요. 말이 없고. 그리고 주변 친구분들이 가정 내에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은 그 친구들이 알아서 이렇게 배려해주고 서로 적당히 간격을 유지해주는 게 그게 진짜 친구거든요. 지금 친구분인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친구분이세요? 아버님 친구분? 형님입니다, 형님. 네. 술을 먹는 자리에서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정말 말도 잘하고요. 예. 인정도 많고 예. 다른 사람들 의견도 다 들어보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집에서는 전혀 그렇게 밝고 객관적이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볼 때. 아예 말씀도 없으시고. 아니 그리고 저렇게 계속 술 먹고 다치고 하는 거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럼 주위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죠. 지난번에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술을 같이 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죠. 그렇죠. 예. 지금 어머님은 정말 이렇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한번 좀 일이 있었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아빠하고 안 살면 어떻겠니? 아빠하고 안 살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딸아이가 찬성을 하더라고요. 대신 지네 둘 데리고 가래요. 엄마가 우리들 데리고 가기 버거우면 방만 하나 얻어달래요. 지가 동생 보살피겠다. 아이고, 참. 이게 진짜 오래된 일이라는 걸 알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참으면 애들한테 이런 상처 안 주는데 굳이 애들까지 상처 줄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참고 살았는데 둘 다 엄마 말을 너무 잘 따라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잘 참았다고 생각해요. 또 똑같이 참고 지금까지 계속 연장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속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때 이 상황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혼 그렇잖아요. 얘기 나오고 이제 지금 갈라선다 뭐 이런 얘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라고 저도 할 말은 없죠. 아니 아버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기분 좋고 돈 쓰고 그런 건 친구들이랑 쓰죠, 그죠?
네, 맞아요. 아버지 다치면 누가 간호했어요, 지금까지? 엄마, 딸, 가족들이죠? 네. 뭔 죄래요? 저 없죠.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라도 금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죽었다 깨도 금주는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는 한 잔씩 먹을 수 있는데 나가서는 거의 안 먹을 수는 있어요. 제가 그래요? 장담하고 자, 그러면은 집에서 어머님은 바깥에서 안 먹고 그냥 댁에서만 좀 드시는 거는 차라리 좀 나아요? 훨씬 낫죠. 훨씬 낫죠. 그러면은 안 다치시니까. 그럼 집에서만 혹시 집에서만 드셨는데도 이렇게 취하셔갖고 막 이렇게 된 적도 그러지는 있어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고요. 그러면은 아버님 술은 조금씩 드셔야 되겠다 하면은 지금 집에서만 드시고 바깥에서는 안 드시는 거를 약속하실 수 있어요? 네, 약속하겠습니다. 네, 약속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전국민의 상대로 지금 약속이에요. 너무 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없게. 제가 30년 동안 속았기 때문에 예. 이거 아니에요? 담배하고 술은 진짜 아마 평생 친구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또 우리가 카메라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네, 체크하세요. 너무 쿨하게 얘기해요. 아버님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어머님이 나오신 김에 아버님한테 바라는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남편을 믿어야 되는데 딸처럼 긴가민가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자식도 올 때 같이 온종일 있으면서 같이 먹는 건 괜찮아요. 많이 안 먹으니까. 그리고 저희 형제간 모임이 1년에 3-4번 있어요. 혼자만 취해갖고 있어요, 맨날. 그래서 그때만이라도 좀 안 먹어줬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좋은 아빠인 거 아니까 진짜 이번에는 창피하지 않은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 약속 잘 지켜주고. 엄마한테도 한마디 해요. 엄마가 또 자신 행복보다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에이, 엄마만 봐도 눈물이 나지. 아프지 마시라고. 엄마 건강 좀 잘 챙기고 이제 엄마 위해서 더 즐겁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사랑해요. 아버님, 같이 이 공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엄마와 딸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저희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단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아빠가 이렇게 할게. 딸, 앞으로 걱정하지 마. 앞으로 걱정하지 마. 네. 딸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아빠가 아주 많이 편하게 너희들 걱정 않고 살 수 있게끔 아빠가 잘할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김인수, 미안해. 나 이때까지 고생해왔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고생해야 그냥 더. 큰 걱정 않게끔 해줄 테니까 잘 살자. 사랑해. 지우 씨, 딸의 입장에서 고민이다 아니다. 고민이면 눌러주시고요. 고민이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AOA 신곡 발표인데 지금 계속 울고 있어요. 신곡 이름이 뭐였지? 사실 이제 저는 지금 아버지가 곁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시고 나서 소중함을 좀 깨달아가지고 가정에서 아빠가 얼마나 그럼. 큰 역할을 하는 존재인지 좀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근데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이거는 빨리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민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따님 고민을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과연 어떤 결과 나왔을지 보여주세요. 가슴 철렁한 남자. 현재 1급 여보 이젠 너 다른 전주 고민이죠? 자, 전주 특집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과는요? 제목은 천불납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안녕하세요. 결혼 15년 차 애 둘 딸린 40대 가장입니다. 제 아내는요 어느 순간부터 안 합니다. 안 해요. 한 달에 거의 한 번도 안 해요.
아 여보 딱 한 번만 해줘. 한 시간만. 아니 30분만이라도. 귀찮아. 다음에. 제 아내는 진짜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해요. 아 집안일이에요? 어찌나 귀차님이 심한지. 아우 냄새. 어이 뭐야. 냉장고에 곰팡이 폈는데. 아우 정말 몰랐네. 이러다 보니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겨우 집에 돌아와서도 설거지까지 후반전을 또 치러야 됩니다. 제발 집안일 좀 분담 좀 하자. 제발 좀. 나는 집안일에 재능이 없어서 안 돼. 아니 그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집안일에 재능을 타고 태어났냐고요. 나무늘보보다 더 게으른 제 아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아내 때문에 지금 고민인 남편을 빨리 모셔보도록 하죠.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남편 아니면 귀찮으시면 어느 정도길래 이 안녕하세요까지 이렇게 나오셨어요? 빨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빨래를 돌려놓고 네. 좀 널어달라고 이렇게 놔둬놓으면은 한 2, 3일 지날 정도로 계속 그냥 빨래가 젖은 빨래가 이제 이렇게 뭉쳐갖고 이제 그대로. 네, 너는 건데? 너는 건데요? 이제 보다가 제가 건조기를 사서 이제 건조까지 시켜놨거든요. 개놓지도 않고 한 2, 3일 정도 이렇게. 건조기 안에 또 있어? 예, 건조기 안에 있을 때도 있고요. 바깥에도. 개는 건데? 예. 개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힘들어서 이제 빨래통을 이제 만들었어요, 각각. 그래서 그걸 각자 이제 꺼내서 이제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옷이 많이 구겨진다. 그렇지, 개야 되는데. 예, 예. 그대로 그냥. 그리고 청소 같은 경우도 좀 거의 안 돼 있어서 옷이 막 이곳저곳 널려져 있고 마트에서 장바구니 보면 이제 박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그 정리 안 하고 이제 박스채 있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음식물들이 좀 들이 많이 있어서 도둑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좀 도둑이 막 뭐 가져가려고 헤쳐놓은 것처럼 예, 좀 그럴 때도 어쩔 때는 이제 바닥에 손톱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손톱 깎은 거? 예,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와이프가 손톱을 깎아놓고 안 치워놓고 그냥 갔더라고요. 야, 그 정도면 고수인데. 결혼한 지 제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와이프가 이제 화장 청소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 동안. 하수구에 이제 와이프가 좀 머리가 길어서 이제 좀 머리카락이 많이 있는데도 한 번도 그거 치우지 않아서 제가 좀 많이 치우고. 늘 그냥. 예. 아내는 집안일 안 해요? 피곤한지 좀 직장에서 이제 퇴근하고 일하시는구나. 예, 예, 예. 퇴근하고 오면은 좀 애들 이제 밥 차려주고 밥 먹은 거 그냥 그대로 놔둘 때도 많이 있고요. 이제 설거지를 안 하고 있길래 한번 가만히 놔둬봤어요. 그랬더니 집에 있는 그릇을 다 쓸 때까지. 쌓일 때까지. 고수네. 야, 고수야. 집에 있는 그릇을 쓸 정도면 며칠 정도 쓰던가요? 한 4, 5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다보탑이 쓰러지는 거거든. 신혼 초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와이프가 이제 직장을 다닌 지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전업주부일 때도 그렇게 크게 뭐 다르진 않았던 것 같고요. 전업주부일 때도 그냥 그렇게 귀찮아하시고? 예. 그래서 그럼 그냥 제가 봤을 땐 나쁜 게 아닌데. 왜냐면 신혼 초나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알고 산 거 아니에요. 일관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변한 것도 아니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거리 운전도 좀 많이 하고 집에 와서 조금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좀 집이 많이 좀 어지러져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집안일 좀 제발 좀 해라. 그럼 강하게 좀 어필을 좀 하면. 예, 얘기는 좀 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싸움이 되고 나는 또 집안일에 좀 재능이 없는 것 같다. 집안일에 재능? 예, 그렇게 집안일에 재능. 아내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내가 좀 게으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네,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인정해요? 그러시다. 네, 그런 편입니다. 좋으신 분이래요. 여태까지 다 인정을 안 해서 그런데 아니 딱 인정을 하네요. 자 고민 해결됐습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인정하면 바뀌는 거거든요. 일관되고 좋네. 일하고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저녁을 장 보고 와서 저녁 준비를 하거든요. 밥을 차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버럭하는 거예요. 집에 왜 이렇게 어지럽냐? 애들 뭐 보고 배우겠냐? 막 이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은 딱 하기 싫어지는 거지. 네. 아까 손톱 이렇게 자르고 그냥 두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매번 그러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번 그랬나 봐요. 그거를 여기서 얘기해 줄 줄 몰랐는데.
근데 그 장 보시고 냉장고에 들어갈 음식들이 안 들어가고 막 이렇게 벌레 생기고 이런 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음식을 하고 밥을 먹을 때 또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럼 그리고 까먹어? 이제, 네. 네. 근데 남편이 설거지를 제가 시킨 건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하면은 항상 얘기를 해요. 아, 내가 할 건데 왜 해? 또 옆에서 또 이러니까. 그러면 남편이 할 거였는데 내가 했는가 보다 하고서는 다음에는 두거든요. 그러면. 약간 성향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쌓아놓는 모습을 못 보시니까 그냥 해버리시는 그러니까 거고. 급해서 성격이 좀 급하시고. 집이 지저분한 건 아닌데 남편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집을 원해요. 깨끗하게 나도, 가구 딱 그거 필요한 좋아. 가구가 있고 이렇게 너저분한 거 딱 no. 그렇게 매일 살기는 저도 좀 힘들고. 아내분 생각은 집안이 이렇게 지저분한 것 같진 않은데 네. 남편분께서는 이제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치게 이렇게 깔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내가 또 버리지를 않아요. 저는 이제 정리하는 거는 버리는 게 좀 기본이에요. 못 버리는 스타일이시구나 또.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 집에 피아노가 3대가 있거든요. 피아노가 3대가 있거든요. 피아노가 세대예요? 음악집 아닌가 보구나. 이게 왜 세대예요? 이게 그 지역 카페에서 이제 드림, 그냥 무료로 드림을 받아서 이제 세대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지역 카페에서. 나중에 다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야, 버리지 피아노 않죠. 세대면 놔둘 데가 공간이 애매한데. 저희 딸한테 피아노를 배웠으면 좋겠었는데 마침 지역 카페에 유아 피아노가 드림이 올라와서 그거를 드림을 받았거든요. 유아 피아노이다 보니까 작아서 바꿔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자 건반이 올라왔어요. 그 집 주인분께서 조그만 키보드도 같이 주신 거예요. 세트로? 네, 좋은 마음으로 주신 건데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필요한 분이 계시면 드림을 하려고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두 분의 약간 의견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또 우리가 만나볼게요. 안녕 아들. 아빠의 고민 이해가 될까요? 우리 장남? 네. 오. 엄마가 제가 목이 말라서 물컵에다가 물을 뜨려고 했는데 네. 물컵이 없어서 그냥 밥그릇 그런 데다가 물을 떠서 그냥 아, 그게 설거지가 안 돼 있어갖고? 네. 밥그릇에다 먹어도 물은 맛있잖아요. 네. 한 번 그랬어요? 자주 그랬어요? 자주요. 아들이 보기 엄마가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엄마가? 네. 집안일이 쌓여있으면 다 아빠가 하니까 설거지할 때 주님 이러면서 주님? 설거지하면서 주님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 딸이 볼 땐 우리 집이 좀 깔끔한 편이에요? 좀 지저분한 편이에요? 중간이요. 그럼 괜찮네. 지금? 그러면 다른 친구 집에 가서 한번 놀러 가서 다른 집 본 적 있어요? 다른 집은 우리 집이랑 조금 똑같아요. 그 집도 좀 지저분해? 네. 아빠도 좀 힘들어 보이고 그러면 청소를 좀 도와주거나 집안일을 좀 도와주거나 해요? 네. 막 싸움이 나면 무서우니까 나 오빠가 좀 치우라고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 치우겠다 그랬는데 아빠가 엄마랑 같이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이혼할까봐 막 무서웠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 같이 막 나 이렇게 못 살아 막 그러면서 계속 두 분이 싸웠어요? 아빠가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잤는데 일어나자마자 그냥 친해졌어요. 밤사이도 잠깐만. 이거 이상하다. 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집안일 외에 또 아내분이 또 미루는 게 있어요? 와이프가 이제 지역 카페나 이런 거 회비 내야 될 거 있으면 항상 그 막판에 와서 좀 얘기를 해줘갖고 제가 급하게 처리한 적도 있고 그리고 가족 결합을 위해서 이제 등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핸드폰 가족 결합 요금제? 예. 와이프가 등본을 좀 처리해준다고 해서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해줘서 제가 또 막판에 또 그 지역 회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극 관람하는 건데 제가 보고 싶다고 제가 그냥 무조건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애들 의견도 물어봐야죠. 네,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늦어졌고 이번 핸드폰도
집에 있는데 갑자기 오늘 핸드폰 바꿔야 되니까 대리점으로 가자 해서 핸드폰을 바꾸러 갔어요. 그래서 그날 핸드폰을 바꾸면서 등본이 필요하니까 준비해 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알았는데 언제까지 준비하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맞는 말 같아요. 준비를 왜 그날까지 안 했냐고 다그쳤을 때 좀 놀랬었죠. 아, 언제까지 하라 그랬으면 했을 텐데 그죠? 네. 그 아내분은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놔두시면 하실 뿐이에요. 근데 남편이 서두르는 맞아,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남편분이 설명을 보통 해줘야지. 통보하는 편이세요? 그냥 다 일상 통보예요. 그냥 다 일상 통보예요. 결정을 혼자 다 하고 상의 안 하고? 예,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 세탁기가 바뀌어 있고 집에 오니까 뭐 그리고 뭐 로봇 청소기가 들어와 있고 건조기가 들어와 있고 또 저희 남편이 자전거 타는 거 모임이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200만 원짜리 자전거가 집에 딱 200만 원짜리 자전거가 집에 딱 도착이 갑자기 돼요. 배달돼. 네. 아내도 이해를 많이 하시면서 사시네. 아내도 이러면 아내분도 여기 안 계실 것 같은데? 아내도 이러면 아내분도 여기 안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도 저를 데리고 가서 여기가 우리가 앞으로 살 집이다 하고 보여주었어요. 아 진짜? 집도 상의를 안 한다고? 아 진짜? 집도 상의를 안 한다고? 네, 그래서 아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구나. 그래서는 네. 좋으신 분이야. 네, 아니, 저희 남편이 결정을 한 거는 이야. 어떻게든 실행을 해요. 이렇게 제 의견이 어떻든 간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잠깐만요. 자리 좀 바꿔봐요, 좀. 지금 봤을 때 앞에 이거 집안일 안 도와주고 그런데 이게 더 큰 고민인데 부부인데 상의 안 하고 집을 사버리고 뭐 이런 거는 이거 왜 그러는 거죠? 솔찬지 당황하시는 느낌이에요. 아니, 그런 걸 어떻게 아내랑 상의를 안 할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좀 결정하면 바로 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뭐 사고 싶은 건 또 바로 사고. 아니 그래도 집 같은 거는 근데 아내가 약간 좀 결정 장애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다른 거지. 아내한테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상의할 수 있잖아요. 상의. 좋다 싫다를 좀 얘기를 잘 안 해주는 편이에요. 못 참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할 때까지. 그런 것도 좀 있는 거. 아내가 상의 장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아니 그리고 200만 원이라면 부부가 아내의 돈까지도 있는 거잖아요. 같이 공동으로 맞습니다. 함께 하니까. 그래도 항상 비싼 거 살 때는 아내한테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통보잖아요, 그거. 탔다. 지금 아내가 그러잖아요. 어느 날 들어가니까 200만 원짜리 자전거. 자 봅시다. 잖아 이 상의를 했습니까? 지금 표정이, 그래, 여기 나오길 잘했네. 항상 이렇게 어떤 거 살까 고민하는 모습은 봤어요. 모습만 봤어요? 그러면은 그냥 나온 김에 남편한테 이런 것들은 좀 서운하다. 나도 이런 게 좀 쌓인 게 있다. 근데 뭐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 좀 해보세요. 저가 서운한 거는 남편은 약속을 잡을 때 나 오늘 늦게 가. 외박해.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근데 저도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싶잖아요. 그럼 이야기를 해요. 나 오늘 친구들과 만나도 되냐. 오케이. 또 이렇게 결제가 내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사구나 상사. 네. 아무래도 그러면 네. 이제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모임에 너같이 아이가 있는 엄마가 있었느냐. 애가 둘이 있는데 그런 모임에 가는 건 감사한 일이다. 네. 생색을 내는구나. 근데 남편은 모임이 좀 어때요? 많아요? 모임을 하면 1박을 해요. 1박을 해요. 외박 하신다고? 결혼 전부터 하던 모임, 농구 모임, 화목 농구 모임이 있고요. 이제 토일 축구 모임이 있고 월수 축구 모임이 있어요. 일주일 풀이네. 이런 모임은 당일날 다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근데 1박 지인들과 2일은? 한 모임은 이제 1박을 하죠. 네. 아니, 그게 무슨 모임인데 일박을 해요? 그냥 이렇게 좀 캠핑 모임인가? 뭐 술을 좀 먹다 보면은 집이 또 멀고
찜질방에서 자거나 지인분 집에서 자거나. 아내분이 대단하시다. 그거를 그냥 통보하는데 그거를 흡수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얘기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생색을 내신다면서요. 너 고마워야 돼. 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와이프가 조금 모임이 좀 잦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친구 만나는 거? 친구들 모임 한 달이면 몇 번 나가요? 한 두세 번, 세네 번 정도. 그 정도? 한 달에 두세 번? 본인은 몇 번 나가잖아요. 농구 모임에, 축구 모임에, 자고 오는 것도 일방 아니잖아요. 모임에. 네. 아, 예. 이거 봐봐, 지금 이상해졌어. 자리가 바뀌었어요. 나왔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숙제 검사 같은 거를 좀 매일매일 해줘야 되는데 교육이나 훈계를 좀 많이 미루고 있거든요. 아, 안 숙제는 한 것 네가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뭐 이런 식이에요? 싫은 소리를 안 하고 목소리도 크게 안 내니까 좀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공부반도 다니고 있고 그러면 집에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 안 돼요. 네. 그 몇 시간 동안을 앉아서 공부해라라고만 하기에는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같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엄마 좋으시다. 엄마, 괜찮아, 좋은데요? 엄마 좋으시다. 저희 아내분 아주 잘하고 있네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악역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끔가다 출장을 가게 되면 집에 완전 축제 분위기가 되거든요. 악역이 없으니까. 그래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TV 늦게까지 보고. 아빠 없을 때?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방에 있는데도 뭐 애들끼리나 엄마끼리 아빠 쉬고 있어. 우리 마트 갔다 올게 하고 그냥 빠빠이 하고 그냥 마트 가고. 가족끼리 마트 가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죠? 저는 그거를 소외감 느낀다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마트 같은 경우에는 마트 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남편이? 예. 그래서 그때 많이 피곤해하고 하니까 남편이 잘 쉴 수 있도록. 아, 배려한 거네. 예.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아빠가 출장만 가면 너무나 자유를 얻은 것처럼 막 시켜 먹고 숨이 좀 트이는 게 있어요? 솔직히? 네. 네. 아빠. 딱 나가면 사실 분위기 너무 좋아져요? 좀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화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과 있다 보면 그런 걸 이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들한테 물어보자. 아들 어때요? 아빠가 출장 가면. 어? 신나요? 진짜요? 네. 딸은? 아빠 출장 간대. 벌써 신났네, 뭐. 벌써 신났네, 뭐. 그 역할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 이 두 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맞는 천생연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완전히 그 신경 안 쓰고 하면은 진짜 집안이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지저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분위기를 주도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를 인정을 하고 조금씩 맞춰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남편은 잠깐 사이에 늙었어요. 저희들은 이 모든 게 사실 대화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서로 원하는 걸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설거지는 내가 계속 할 거니까 건조해서 이제 내놓은 거는 좀 개줬으면 좋겠고 하루에 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좀 집안일 청소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이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저희랑 함께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주말에 몇 주만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기다려주면 원하는 것대로 다 할게요. 아, 청소도 좀. 네. 아, 그리고 혼자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하시죠, 많이? 아, 사실 그 얘기해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속상했었어요. 그래. 근데 계속 속상해하면은 사실 우리 가정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이니까. 존중해. 네. 야, 이거 박수. 야, 이거 박수.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아내가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자, 박지우 씨. 네.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그래요. 이걸 풀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씨. 네네네. 한쪽이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다르신 것 맞아요, 같아요. 다른 거야. 기준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저도 이거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민이 아닌 고민이 아니다. 지상렬 씨 역시 고민이? 예. 아니죠. 저는 아니고요. 고민이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한 번에 가다가. 근데 이게 우리 남편이 중간에 저한테 귀에다 대고
중간에 막 고민 자기가 막 몰려가고 있는데도 우리 딸이 아이들 주는 때 그래 그 자리에서 한번 쳐볼래? 그래, 좀 쳐볼래? 그래 아빠가 그렇게 원하는데. 아, 뭐. 음악. 결과 보여주세요. 아, 천불이 납니다. 자, 많이, 100표 넘어왔나요? 많이 나왔어. 50인, 40. 이번 주 여보, 이젠 너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주정현 씨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나오셨는데 어떠셔요? 사람 뭐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고요. 예. 예. 되게 그 살만한 그렇죠. 세상이다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예, 느끼고 합니다. 서련은 어땠어요? 오늘 와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좀 이따 갈래요? 저는 좀 이따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네. 이 프로그램이 좀 많은 분들 인생을 바꿔드리는 프로그램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5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구명영님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엉덩이는